야당은 판을 뒤흔드는 존재다. 그는 경찰과 검찰, 마약범과 권력 사이를 넘나들며 수사의 방향을 틀고 정보의 흐름을 바꾸는 인물이다. 겉보기엔 수사에 협조하는 제보자처럼 보이지만 재벌 2세나 정치인, 정치인의 자녀들처럼 쉽게 손댈 수 없는 이들을 감추기 위해 수사와 권력의 틈을 파고들고 언론이 달려들 만한 인물들을 앞세워 수사의 방향을 비튼다. 그 비틀어진 틈 사이에서 엉뚱한 이가 죄를 뒤집어 쓴다. 이 모든 일은 권력과 권력 사이, 경찰과 검찰 틈바구니에서 벌어진다. 야당은 그 틈을 오가며 한쪽엔 상대의 약점을 흘리고 다른 쪽엔 원하는 결말로 이어질 선택지를 흘린다. 이 영화는 진실을 흐리는 방식, 권력의 시선과 수사의 방향을 뒤트는 그 한 사람의 전략을 따라간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진짜 잡혀야 할 자는 빠져나가고 결국 아무 상관없는 누군가가 떨어져 나간다. 4월 16일 기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의 주제는 영화 야당입니다. 사실 지금 16일이라고 할 수 없는 16일이에요. 기록을 준비하다 보니까 17일 새벽이 됐거든요. 하지만 몰려오는 피곤함을 뒤로 하고 저의 기록은 강행됩니다. 늦출 수 없어요. 왜냐? 너무나 재미있게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빠르게 영화 야당에 대한 기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 시작되면은 어느 때와 같이 스포일러가 가득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빠꾸 하시면 되고요. 스포일러에 민감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이 기록을 누려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극장에서 재밌게 본 청불 오락 영화였어요.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네, 어제도 밤을 새고 굉장히 피로함에 절은 상태에서 영화를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졸지 않았습니다. 제가 승부를 봤을 때도 풀 컨디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았다고 했잖아요. 대조적이죠? 그만큼 재밌었다는 거고, 또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포함해서 뭔가 색채가 비슷한, 결이 비슷한 작품 총 3작품을 봤거든요. 악연,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의 의사들 나오는 나이프? 어쩌고 나이프가 있는데 야당까지 해서 결이 비슷한 3작품 중에서 단연 최고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비슷한 장르로 치자면은 범죄도시 2 정도랑 이제 비슷한 느낌의 재미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 3나 4보다는 재밌어요. 우선 제목에 대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야당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정치 용어로 굉장히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제목만 봤을 때 이거 정치 영화 아니야?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영화를 피하시는 분들에게 오해를 사서 외면받을 수 있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하지만 반대급부로 굉장히 좋았던 측면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반대급부, 즉 좋았던 측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제목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정치 영화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 영화가 아니라면 이 야당이라는 제목 뭐야? 나한테 굉장히 익숙한데 익숙하게 쓰였을 것 같진 않아. 익숙한데 낯설게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접근도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한 거죠. 바로 이 호기심이 초반에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굉장히 좋은 장치로서 활용이 됐어요. 그리고 야당의 뜻이 해소되는 순간, 그때는 이미 자연스럽게 제가 이 영화에 굉장히 몰입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의 입장에서만큼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했을 거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좋았던 점들에 대해 쭉 얘기를 하자면 우선 배우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유해진 배우님, 검사 역으로 나옵니다. 말해 뭐해입니다. 평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해진 배우님의 좋은 연기력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또 유해진 배우님이 굉장히 잘 살릴 수 있는 캐릭터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을 꼽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점이 있기 때문에 아쉬웠던 점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클리셰
가 강한 캐릭터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처음 등장할 때부터 순박하고 굉장히 의리를 강조하고 범죄자를 잡기 위한 의지 있는 검사로 등장하지만 그 틈에 계속 이 사람은 변할 사람이야 라는 그 클리셰적인 면모들이 쪽쪽쪽쪽 드러나거든요. 그게 다 보여. 그리고 그 클리셰 그대로 작동하는 아주 굉장히 정직한 캐릭터예요. 이 점이 아쉽다면 아쉬운 점이에요. 다 좋은데. 근데 이 아쉬운 부분을 제외하고 이 캐릭터가 가진 당위성 그리고 역할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화에서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무게감도 굉장히 좋았고 또 그러한 당위성, 무게감, 그 역할을 유해진 배우님이 100%, 150%, 200% 살려서 보여줬다. 더불어서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좋았다. 라고 싶은 부분이 연출적인 측면에서 드러나거든요. 우선 이 영화에서 보약쟁이들을 바퀴벌레로 비유를 해요. 근데 그 유해진 배우님이 처음 등장할 때 바퀴벌레가 딱 나오는데 그 바퀴벌레가 처음에는 유해진 배우님을 피해서 그 바퀴벌레들의 속을로 숨어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해진 배우님이 굉장히 타락한 검사로 몰락을 하고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마지막 엔딩 장면에서는 바퀴벌레들이 되려 유해진 배우님의 몸속으로 파고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잘 설계된 수미상관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시각적 비율을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등장한 것도 강렬한데 그 대조되는 수미상관을 활용했기 때문에 강렬했어요. 처음과 끝을 말이죠. 근데 조금 바퀴벌레나 이제 벌레 혐오하시는 분들은 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바퀴벌레가 이 유해진 배우님 몸속으로 파고드는 장면은 저도 진짜 살짝 했어요. 근데 진짜 그만큼 연출 좋았습니다. 또 그 연출을 살려내는 유해진 배우님의 연기력도 좋았고요. 그 다음 얘기할 배우는 강하늘 배우님입니다. 강하늘 배우님이 처음 등장할 때 솔직히 조금 어색했어요. 과하게 오버하는 연기를 하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오버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우씨 뭐지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그랬어요. 캐릭터 자체가 오버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근데 보다 보니까 금방 적응이 됐고 또 적응이 돼서 생각난 건데 그냥 강하늘 배우님의 연기 톤이 저게 자연스러운 연기고 저런 걸 보여주는 배우님이라 저렇게 나오는 거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강하늘 배우님의 필모 중에서 이제 청년경찰에서 나오는 캐릭터랑 뭔가 비슷했거든요. 느낌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뭐야 저 오버 하다가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는 그 처음 느낀과 반대로 와 강하늘 진짜 연기 잘하나 맞아 연기 잘하는 배우였지 하는 순간들이 나오는데 그 순간이 영화 중간쯤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강하늘 배우님이 그 유해진 캐릭터랑 또 보약쟁이 보스한테 뒤통수를 맞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거든요. 아니 사실상 죽은 것과 비슷해. 근데 그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부터 어떤 트라우마 혹은 어떤 보약에 의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말을 연스럽게 더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말 더듬는 연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딱 그 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 맞아. 강하늘 배우님 연기 잘하는 배우였어. 근데 이 캐릭터에 있어서 연출적으로 연기력 말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릭터가 죽을 고비가 있었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거든요. 그 중간 과정이 완전히 통으로 생략돼 있어요. 이게 이해 혹은 추측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내 어떻게 살아남았고 또 어떠하다가 저 친구 그러니까 강하늘을 살려준 저 보약 브로커와는 어떻게 같이 살게 됐는지 그게 완전히 생략됐어요.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 캐릭터를 설명하는 연출적인 부분에서. 자, 그 다음 얘기하고 싶은 배우는 관식입니다. 네, 이 영화 관식이가 나옵니다. 저 진짜 엄청 충격받았어요. 좋았던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관식이랑 너무나 결이 비슷한 캐릭터로 등장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식이 폭삭소가수다의 관식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바르고 우직한 무쇠도끼 같은 캐릭터잖아요. 그 성격을 고스란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캐릭터에 되게 더
빠르게 몰입할 수 있었고 공감할 수 있었고 또 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결이 다른 성격을 가진 캐릭터였다면은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관식이의 그 임팩트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또 오히려 더 좋게 이 관식이가 갖고 있는 결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캐릭터 등장해줬다.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관식이 같은 대사, 모먼트가 나오거든요. 관식이가 뭔가 미안함 그리고 가슴 한켠, 마음 한켠에 죄책감을 갖게 되는 여배우 캐릭터가 있어요. 그 여배우 캐릭터한테 이런 대사를 해요. 뭔가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도망가라고, 내가 뒤에 있다고, 내가 지켜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두 장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 복사수가 수다에서 금명이한테 항상 하는 대사였죠. 관식이가 수틀리면 빠꾸. 금병아,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그 순간 그 대사 그 장면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떠오르는 장면이었고, 대사 또 당연히 잘 소화해 줬죠. 너무나 좋게, 연기 어색하지 않게 너무나 잘 해줬고, 당연히 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좋았던 점은 결말부랑 이어져서 좋았던 게 나오는데, 왜 좋았는지 바로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악인 그리고 범죄자를 처형하는 어떤 컨텐츠나 창작물을 볼 때 공권력이 개입되는 거를 바라고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화 제가 원하는 모습, 원하는 장면을 관식이가 보여줍니다. 관식이는 경찰이에요. 이걸 생략했었네. 네, 관식이가 경찰인데 경찰로 나온 이 관식이가 악인을 처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창작물들에서 이런 걸 많이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창작물에서 공권력, 특히 경찰, 무능하게 표현하는 걸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전 그게 조금 싫어요. 걔 중에는 정말 능력있고 정의롭고 우직한 공권력들이 있는데 그걸 통으로 생략하는 모습이 아쉬운데,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우직한 공권력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중간에 아쉬웠던 점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이것과 비슷한 결로 제가 범죄도시 시리즈를 재미없어지시 하면서도 꾸준히 보는 이유가, 어쨌든 범죄도시에서는 마지막 한타를 늘 공권력이 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부분, 그 지점이 저한테 카타르시스를 주기 때문에, 막 다른 건 다 재미없어지더라도 그것만큼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카타르시스라도 느끼기 위해 꼬박꼬박 챙겨 봅니다. 근데 그것과 같은 결로 이 영화 야당, 공권력이 마지막 한타를 치는 그 카타르시스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관식이가 하는 걸 보여주니까 더 좋았다. 또 좋았던, 결말에서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약쟁이, 정치인 아들 약쟁이가 나오는데, 그 정치인 아들 약쟁이가 마지막에 약에 취해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어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관식이가 잡으러 갔는데 그거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결말 부분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다 좋았지만 이 유해진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또 유해진과 손을 잡았던 굉장히 악랄한 나쁜 관식이의 뒤통수를 친 그 경찰 자식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지 않아요. 통쾌한 결말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의 결말이 나오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뭔가 다음 얘기할 거는 이 영화에서 현실과 맞물려서 저를 피식피식하게 했던, 혹은 살짝 생각해보게 할 만한 것들을 보여줬던 장면에 대해 얘기를 할게요. 우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중요 보약쟁이가 정치인의 아들입니다. 공교롭게도 분명히 이 영화 기획되고 촬영되고 만들어진 데는 그 사건이 수면 위에 떠올라서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기 전이었을 텐데도, 영화의 주요 핵심 빌런이자 보약쟁이는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뭔가 모를 실수를 짓게 했던 장면이었고, 어쨌든 그러한 현실과 굉장히 맞물리는 장면들에서 어이없음의 실수, 현실이 떠올라서
또 좋았던 게 연출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생각하는 게 이 영화에서 보약을 벗고 광란의 야스 파티하는 장면이 2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광란의 야스 파티를 굉장히 성정적으로 다가가기보다는 불쾌하고 혐오감을 느끼게끔 연출이 됐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이게 성정적으로 다가가지 않아서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약이 주는 쾌락이 더 불쾌하고 혐오스럽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이왕 청불 달고 나온 거 더 혐오스러웠으면 어땠을까 입니다. 하지만 좋았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아주 조금의 이 티끌 같은 아쉬움 점인 거고, 또 좋았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저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꽂혀 있기 때문에 포착했고 좋았던 점으로 얘기하는 지점이에요. 바로 이 보약쟁이들의 치료 회복 단계에 집중하는 게 2번 나와요. 처음에 이제 강하늘이 보약쟁이가 됐다가 치료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나중에 보약쟁이가 된 강하늘을 어떻게 보약쟁이에서 탈출시켜준 브로커 친구가 여배우 그리고 대화하는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보약쟁이들의 검거보다 치료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장면이, 이게 남들은 굉장히 사소하게 넘겨 짚어낼 수 있는 장면이자 또 대사일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약쟁이들의 회복 치료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봐서 그런지 확 와닿았던 장면이자 대사였던 거예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 제 기억 속에서만큼은 이 영화 말고는 보약쟁이의 치료 혹은 회복을 언급하거나 그 중요성을 다뤘던 창작물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내가 최근에 그 다큐멘터리를 안 봤으면은 그냥 흘려보냈을 것 같아요. 좋았던 점을 내리 얘기했으니까 살짝 아쉬웠던 점, 뭐 중간중간에 아쉬웠던 점은 혼합해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 지점들보단 더 아쉬웠던 점을 얘기하자면은 너무나 뻔한 반전들이 아쉬웠어요. 이 영화 결말부로 치달을수록 반전의 재미를 의도하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마지막 결말부, 관식이랑 강하늘 배우님이 연합해서 최종적으로 유해진 그리고 이 보약쟁이 보스 그리고 보약쟁이 정치인 아들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는 그 과정에서 반전의 재미를 유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요소들이 좀 뻔했어요. 우선 관식이가 뭐 하려고 하게 하는지 이제 장어집 보약쟁이 보스한테 흘리는 장면, 그리고 또 관식이가 배신자처럼 보이게끔 하는 장면, 또 관식이가 유해진의 라이터를 강하늘의 라이터로 교체하는 장면, 또 유해진 그리고 보약쟁이 보스가 강하늘을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 위치를 추적해서 갔는데 그 위치에 강하늘이 없고 장어집 사장 보약 보스가 있었던 그 장면 등등 해서 마지막으로 치닫는 그 장면들의 반전 재미를 주고자 했던 요소들이 다 너무나 뻔했던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근데 나한테 있어서 뻔했던 것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탄탄했어요. 또 그 뻔함이 이 영화 전체의 재미를 해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절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무의미한 죽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2명의 캐릭터가 죽습니다. 더 죽었던 것 같기도 한데 주인공 편에선 캐릭터들 중에서는 2명의 캐릭터가 죽는데, 보약쟁이가 된 여배우 그리고 강하늘의 보약 치료 회복을 도와주었던 브로커, 이 2 캐릭터가 죽는데 그게 너무나 무의미해서 너무나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캐릭터의 죽음이 왜 무의미했냐라고 생각하냐면은 딱 영화 전체적인 줄거리나 흐름, 감정선을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죽지 않았어도 결말부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미 그 정도의 각성 상태로도 이 영화가 최종적으로 보여주는 결말과 똑같았을 것 같아요. 똑같아도 전혀 네버 결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죽여요. 진짜 죽이지 않았어도 결말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의미한 죽음이 왜 나에게 너무나 거슬렸냐 하면은, 보약쟁이 보약 브로커 완전 100% 선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갱생하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나는 갱생하고 있는 캐릭터들은 정말 갱생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굉장히 좋았던 연출, 회복과 치료를 언급했었던 캐릭터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캐릭터인데 이렇게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나 아쉬웠다. 대부분의 창작물에서 이런 주인공들 각성제 역할로 선한 사람들 혹은 갱생해 나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난 좀 그러한 모습, 연출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없어도 각성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방식의 각성으로도 관객들, 시청자들 충분히 잘 공감하고 동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제작자분들도 더 연구하고 탐구해서 다양한 각성제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뻔한 각성제 그리고 무의미한 각성제라 생각되는 부분 제 판단 하에는 그런 거 지양하면서 말이죠. 네, 여기까지 이 영화 야당에 대한 기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끝으로 총평과 평점 얘기하고 이 기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전체적으로 장르적 쾌감과 몰입감, 연기 모두 훌륭했다. 야당이라는 제목이 몰입을 이끄는 장치로 작용한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 몇몇 캐릭터의 클리셰, 불필요한 죽음이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범죄 오락물 중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을 준 작품이었다 라고 이렇게 총평을 해보고요. 평점 8.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부족한 기록 그리고 또 평소보다 더 느린 말투로 진행된 이 기록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짜 너무나 평소보다 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기록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버튼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기록은 정말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오늘은 더욱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안녕.